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말그릇으로 유명한 김윤나 작가의 자연스러움의 기술입니다. 코치이자 연설가이며 작가인 그녀는 코칭 심리 전문가로서 나와 타인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쓰는 것을 인생 핵심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그릇을 비롯해서 슬기로운 언어 생활, 진짜 나를 만나는 라이팅북을 썼다고 합니다. 책 제목처럼 우리에게 자연스러움의 기술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가치, 신념, 욕구, 감정, 강점이 저자가 말하는 5가지 자연스러움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기술인 가치, 우리가 믿는 것을 깨닫는 기술인 신념, 우리의 에너지를 이해하는 기술인 욕구, 마음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기술인 감정, 잘하는 일을 찾는 기술인 강점까지 각각 어떻게 우리는 자연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술을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무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각각의 기술에 더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나 작가가 말하는 자연스러움은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가끔 느끼지만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를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김윤나 작가는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과 생각 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자가 이 책을 쓴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움은 나를 완전히 이해하고 수용을 할 때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를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가치, 신념, 욕구, 감정, 강점 5가지 요소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에게 필요한 햇볕 같은 가치는 나무가 빛을 따라서 자신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 역시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 자기를 자기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우리는 꼭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미친 듯이 적응하기 위해서 할 일이 많아지는 우리는 앞만 보지 나를 보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자 역시 매일 열심히 사는데도 제대로 사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것이 가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우리를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인데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목표를 이루거나 꿈을 이룬 후에도 가치는 내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가족, 도전, 지식, 효과, 효율 등 50개의 가치 카드 중에서 6개 중요한 것을 선정해서 우리는 그 6개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사회심리학자 히긴스에 따르면 실제 자기와 이상 자기, 당위 자기로 우리는 자신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현재 관점에서 보는 실제 자기와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사는 이상 자기 사이에서 갭이 생기면 낙담을 하게 되고 장녀니까 장남이니까 등 자신이 가져야 한다는 의무적인 느낌인 당위 자기와 실제 자기 사이가 벌어지면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상자기를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진짜 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김윤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번째, 신념 역시 자연스러움의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믿는 것이 신념인데 이 신념은 내가 자라온 환경,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본다는 말이 신념 챕터를 읽으면서 저는 떠올랐는데요. 사례로 나오는 K팀장은 유능한 사람이지만 그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일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K팀장과 이야기를 한 부분을 언급하는데 K팀장은 자신도 신입사원 때는 혹독하게 배웠고 후배는 당연히 까라면 까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도 신입사원들을 교육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신념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버트 앨리스의 ABC 프로세스로 신념을 본다면 어떤 사건인 액티베이팅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내가 가진 신념인 빌리프 시스템으로 그 사건을 보기 때문에 결과인 컨스퀀스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 팀장이 후배는 까라면 까야지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팀원이 자신의 말에 호응을 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화를 냈을 것이고 대답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유가 있겠지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금 더 이유를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신만의 불합리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내가 가진 신념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들만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면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연스러움의 기술은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처럼 사람에게는 욕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욕구가 있어야 생기가 돌고 마음껏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욕구는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집에서의 욕구, 회사에서의 욕구, 친구를 만났을 때의 욕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명의 사람이지만 멀티페르소나를 지닌 것처럼 욕구 역시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으며 내가 다양한 욕구를 지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역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들을 무작정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욕구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욕구를 먼저 이해하고 존중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욕구를 모른 척해서 기분이 나쁜 상태라면 상대방의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서 혼자 있어도 편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도 편한 상황을 만들어야 나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요즘 잘 느끼고 사세요? 라고 안부를 묻는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느끼는 것을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나무 껍질을 들여다보면 나무는 외부 자극과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면을 울퉁불퉁하고 딱딱하게 만들지만 그 나무 껍질 안에는 부드러운 표면을 지니고 있듯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사람 역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모습은 까칠하게 또는 단단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관심받고 싶어하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감정을 느끼면서 사는데 말로 표현을 하는 단어는 몇 안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감정을 느껴도 참는다고 하는데요. 감정을 참게 되면 결국 어딘가에서는 억지로라도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과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고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좋다, 싫다를 느끼게 하는 감정은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감정을 존중받아야 하는 것처럼 성인들도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으며 존중받고 제대로 분출해내야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자연스러움의 기술은 강점입니다. 될성부른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라는 속담이 떠올랐는데요.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는 것은 될성부른잎이 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틔우고 키워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내재적 자원인 떡잎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점을 찾기 위해서 가치를 찾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50개의 카드 중에서 6개를 골라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 강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강점 노트를 쓰는 것도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강점을 발휘하면서 일을 하면 행복한 몰입을 하게 되고 강점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실패를 해도 회복력이 빠르다고 합니다. 또한 강점을 발휘하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신념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강점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책임감이 강점이어서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으로 처리하기 위해 팀원들 한 명 한 명에게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면서 팀원들이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팀원들도 생각하며 융통성이라고 하는 강점이 있다면 그 강점을 더욱 발휘시켜서 더욱 효율적인 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산다는 것이 힘들 정도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더 신경 쓰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자연스러움의 기술과 같은 책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기다움을 느끼고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김윤나 작가의 자연스러움의 기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